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태킹 볼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우리가 적층 결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스태킹이라는 것 자체를 먼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킹이라는 거는 이게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 층 한 층 쌓여 있는 이 구조 자체를 우리가 스태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CC에서의 스태킹 구조는 A, B, C, A, B, C 이런 구조로 스태킹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HCP에서는 A, B, A, B, A, A, B 이런 구조들로 스태킹이 되어 있는, 이런 쌓여 있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적층이라고 하는 쌓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적층에서 결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결함이 이제 우리가 볼트라고 하는 건데, 이 결함, 적층된 상태에서 어떤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스태킹 볼트, 적층 결함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에너지적인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스태킹 볼트 에너지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겠고요. 스태킹 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우리 금속 소재에서 어떤 소성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빈번하게 관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스태킹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FCC에서의 이런 스태킹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 B, C 형태로 이렇게 놓여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스태킹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A라는 원자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B라는 원자가 놓이고, 그 다음 B라는 원자들 그 사이에 C라는 원자가 놓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A라는 원자는 이 C라는 원자들 사이에 이렇게 놓이면 A가 되겠고요. 또 B를 그린다면은 B는 이제 이 사이에 놓여 있는 것들이 요쪽 A를 좀 충분히 그려보겠습니다. A가 그려지고, 그 다음 B는 이제 그 사이에 그려지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B가 되겠죠. 그 다음 C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이 자리에 그려지는 이런 것들이 C가 되겠습니다. ABC, ABC 구조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11 플레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타입의 111 플레인, B 타입의 111 플레인, C 타입의 111 플레인 이렇게 쭉 놓여 있게 되어 있고, 이 슬립 디렉션은 110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110 방향으로 쭉 움직일 수 있는 111, 110 이런 식으로 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일단은 기본 세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은 뭐냐? 완전히 한 번에 가는 친구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던 원자가 여기서 바로 이 칸까지 바로 가는 게 바로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이죠. 그러면은 이 한 줄이 비는 겁니다. 아예 이 한 줄이 비어버리고 여기에서 이 자체가 이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 되겠죠.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 되고 여기에서 아예 한 칸씩 이동해 버리는 상황이 이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버거스 벡터만큼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되겠죠. 요 상태가 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경우인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바로 한 칸을 가는 게 이 산을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요 위로 갔다가 그다음 밑으로 갔다가 이런 걸 우리가 partial dislocation이라고 하고, 이 dislocation, partial dislocation 중에서도 shockley partial dislo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전이와 부분 전이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 전이로 구분이 될 때 이 윗칸으로 한 칸 가게 되면 다른 칸으로 가는 상황이 나오죠. 그럼 그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아예 한 칸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윗칸으로 살짝 가는, 위치가 이쪽으로 살짝 이동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이제 빨간색 이 원자들이 놓여 있고, B라고 하는 이 파란색 원자들이 놓여 있고요. 파란색 원자가 파란색 원자 자리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한 칸을 이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B 위치에서 한 칸을 위로 이동한 B 위치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바로 가면은 원래 B 자리가 여기가 나오는 건데,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기 때문에 위로 간 경우는 바로 이 C라고 하는 원자가 놓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C라고 하는 원자가 놓인 자리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럼 원래는 B라는 자리로 바로 가야 되지만 이 C로 가니까 B라는 자리가 C로 바뀐 거죠. 그죠? B가 C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가 없어진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 intrinsic stacking fault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AB 또는 AC 구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extrinsic stacking fault 같은 경우 하나가 껴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남는 것들, 여기에서 이제 intrinsic stacking fault에서는 AC 또는 AB 같은 것들이 남기 때문에 이게 stacking fault가 되는 거죠. 그래서 stacking fault가 있고 그 사이에 이 라인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런 라인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부분 전이 partial disloc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partial dislocation들이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stacking fault가 되겠고요. stacking fault의 width는 어디서 어디까지 정의되냐면은 요 사이가 stacking fault width가 되겠죠. 그래서 stacking fault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요 사이가 stacking fault width. 그래서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stacking fault 에너지는 낮고, 그다음 좁으면 좁을수록 stacking fault 에너지는 높게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이제 stacking fault 에너지가 이제 낮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서로 이 width가 굉장히 이제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너비가 이제 이렇게 넓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디스턴스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는 건 이게 좀 더 점점 좁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을 때는 여기에서 보이는 게 약간 서로 밀어내는 repulsive force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은 경우에는 잡아당기는 attractive force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다라는 거는 주로 우리가 생각해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으면 슬립이 잘 발생하지, 그러니까 크로스 슬립이 잘 발생하지 않겠죠. 자,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어떤 이러한 이 산을 넘어갈 때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으면은 이 산을 넘어가기가 힘드니까 주로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플라나 슬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 가냐? 이제 크로스 슬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슬립. 뭐 그런 부분들은 요 밑에 잘 나와 있거든요. 밑에. 이게 사실 핵심이 되는 거죠. 플라나 슬립, 그 다음에 크로스 슬립. 스태킹 폴트 에너지는 소재마다 다르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변형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좀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높은 경우와 그 다음에 낮은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높다, 낮다. 그 다음에 그 얼마만큼 그 위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위스를 봤을 때는 스태킹 폴트 에너지 낮은 경우가 넓고 높은 경우가 좁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경화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플라나 슬립이 되면 가공 경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나 슬립이면은 가공 경화가 잘 되는 스트레인 하드너블. 그 다음에 크로스 슬립, 가공 경화 잘 안 될 때는 스트레인 하드닝 잘 안 되는. 그래서 플라나 슬립이 되고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아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태킹 폴트 에너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요, 이 스태킹 폴트 에너지의 레인지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망간강, 보통 이제 망간을 많이 넣게 되면은 이 오스테나이트가 안정화됩니다. 철강에서. 이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스태킹 폴트 에너지의 영역은 대략 뭐 이게 한 뭐 미리줄 퍼 제곱미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 거의 위쪽 단계죠. 거의 한 뭐
한 뭐 100 정도 되는 뭐 이거 이상 정도 되는 단계니까 그 정도 단계에서는 이제 슬립이나 아니면 디슬로케이션, 뭐 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주로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요쪽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은 영역. 그래서 낮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뭐 아까 봤던 40, 그 다음에 한 뭐 20 정도를 기준을 많이 잡거든요. 뭐 18, 뭐 30 이렇게 잡기도 하지만 외우기 쉽게 하려면 20에서 40 정도를 기준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보통 우리가 트윕이라고 해가지고 트윈이 잘 발생한다는 거죠. 트윈. 그럼 20보다 낮으면 트립이라고 해서요. 트립이라고 해가지고 상변태가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상변태가 잘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킹 폴트 에너지 낮은 경우에는 상변태가 잘 생기기 때문에 주로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상대적으로 스태킹 폴트 에너지 좀 높은 20 정도에 가까우면은 감마에서 입실론으로 상변태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면은 입실론을 또는 알파 프라임 마르텐사이트로 가게 되겠고요. 또는 여기에서는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굉장히 낮으면은 알파 프라임 마르텐사이트로 바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이 스태킹 폴트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쪽까지 상변태가 되는지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간 영역에서는 트윈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서 보통 나타난 게, 그래서 우리가 2세대 고만간강 그 AHSS에서 2세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트윕강이죠. 트위닝에 의해서 엄청나게 강도가 높아진 것이 되겠고, 한 1세대 정도에 해당되는 게 트립강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르텐사이트 변태에 의해서 강도가 높아진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탄소 함량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오스나이트가 주로 있게 되겠고, 탄소 함량이나 망간의 함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약간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은 영역에서는 어떤 이 입실론, 그 다음에 중간 영역에서는 입실론이랑 알파,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영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파 프라임, 뭐 알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 왼쪽의 그래프랑 오른쪽의 그래프를 살짝 매칭을 잘 시켜보면은 요 부분이 요 스태킹 폴트 에너지 낮은 영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1로 가면 조금 더 높은 영역이 되겠고, 입실론으로 가면 좀 더 높은 영역이니까 스태킹 폴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상변태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트립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립강은, 일단은 상변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풀네임은 뭐냐면요.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그래서 이 Induced Plasticity,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게 많이 늘어났느냐, 쭉쭉쭉 이제 잘,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많이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고요. 그게 어디에서 기인하였냐면은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상변태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오스나이트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밑에 물론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은 리테인드 오스나이트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풀리 오스나이트가 있는 스테인리스 304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트립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 리테인드 오스나이트를 사용하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오스나이트를 사용하든 간에 이게 결국에 잡아당기게 되면은, 또는 어떤 변형을 주게 되면은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한다는 게 바로 이 트립강의 기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립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이 상태도 상태도가 아니라 TTT 다이어그램, CCT를 보는 거죠. CCT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은 열 처리를 하는 거죠. 온도를 높여가지고 페라이트랑 오스나이트가 같이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서 뭐 어떤 우리가 만약에 아까 리테인드 오스나이트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 페라이트를 조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퀸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원래 퀸칭 시키면은 원래는 마르텐사이트가 나오겠지만, 여기에서는 만약에 카본 함량이라던가 망간 함량이 높다면은 마르텐사이트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스나이트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트립강이 되겠고, 또는 뭐 이러한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fully austenite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카본 함량과 그다음 높은 망간 함량 또는 높은 니켈 함량 등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런 열 처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오스테나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트립강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트립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조성을 보면 한 20크롬, 그 다음에 10니켈 정도 되는 거죠. 18크롬, 10니켈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트립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오스테나이트가 마르텐사이트 상변태하면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트립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리테인드 오스테나이트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리테인드 오스테나이트를 가졌을 때 왜 강도가 높아지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리테인드 오스테나이트를 가지면 당연히 이것이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면서 강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럼 다시 또 생각해 보면은 리테인드 오스테나이트는 왜 생겨 있을까? 만약 풀리 오스테나이트가 아닌 경우라면, 그런 경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본이 결국에는 이제 고용도를 생각했을 때 이 페라이트 내부에는 많이 들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상태도상에서도 0.025 이런 정도밖에 못 들어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스테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한 2%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탄소가. 그래서 탄소가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페라이트에는 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페라이트가 생성되면서 원래 오스테나이트에 있던 카본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왜냐면 카본 고용도가 이제 페라이트 내부에서 낮기 때문이죠.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은 이게 카본들이 움직여 가지고 어떤 특정한 위치로 가게 되겠죠. 특정한 위치로 가게 되면은 그 위치에 카본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카본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그레인이 하나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그레인은 카본 함량이 높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그레인은 상대적으로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가 더 많은 상태가 되겠죠. 카본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리테인드 오스테나이트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트립강에서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트윕 스틸,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2세대의 고만간강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트윕 스틸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트위닝 인듀스드 플라스티시티라고 해서 트윈이 생기는 거고요. 예, 오스테나이트고 어쨌든 결국엔 중요한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트윈들, 이렇게 라인 막 보이시죠? 이런 트윈들이 막 엄청나게 생깁니다. 트윈들이 결국에는 트윈 바운더리로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트윈 바운더리로서 역할을 해줘서 나중에 디슬로케이션들이 지나가거나 할 때 그레인 바운더리처럼 여기에 가다가 걸려가지고 못 가게 되는 디슬로케이션, 탱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트윕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상호에서 안정화 오스테나이트, 풀리 오스테나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망간이나 카본 함유량이 높아야 되겠고, 특히 이제 망간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이 망간강으로 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윕강은 당연히 상변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스태킹 폴트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20에서 40 정도, 18에서 40 정도 이 정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트윈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트윈의 생성량을 조절해야 되겠고, 그 다음 스태킹 폴트 에너지 조절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합금 원소를 또 조절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게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스태킹 폴트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앞에서 이제 111, ABC, ABC, ABC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인트린직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레이어가 빠지는 형태가 되니까 중간에 CA, CA와 같은 HCP 임브리오가 나오게 되겠고, 익스트린직 스태킹 폴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나 끼어 들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AB의 CA, BAC, AB 이런 형태가 되니 트윈 임브리오가 되고, BAC, BH 이렇게 보게 되면 트윈이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킹 폴트가 지나갈 때 이런 이 인트린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every second plane, 그래서 이 하나 지나가고 그다음 안 지나가고 하나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 하나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게 HCP가 되는 거고요. 트윈이 되려면은
원오너 플레인이 있을 때 그 플레인마다 하나씩 한 every 플레인을 다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트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입 스틸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게 되면요. 투입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망간 함량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25망간강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24, 22망간, 고망간강이 되겠는데, 알루미늄을 넣으면 조금 더 이제 경량화가 되고 또 좋은 거는 알루미늄을 넣으면 스태킹 폴트 에너지 증가하니까 우리가 그걸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카파를 넣으면 약간 용접성 뭐 이런 것들 향상시키고 내식성 향상시킬 수 있겠고, 크롬은 약간 살짝 상온에서는 스태킹 폴트 에너지를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많이 넣으면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망간이나 카파 이런 걸 넣어도 스태킹 폴트 에너지 증가하니까 우리가 이런 합금 설계를 통해서 스태킹 폴트 에너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트위닝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또 트랜스포메이션, 트립 그 현상을 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획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16망간 이알루미늄 이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아예 레인지 자체가 엄청난 슬립이 일어날 것 같은 거, MBIP에 해당되는 뭐 그런 정도 레인지에서 트위닝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레인지가 트윈 레인지에 들어있다가 그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뭐 그 트립 레인지, 그러니까 뭐 어떤 마르텐사이트 상변태가 될 수 있는 레인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25망간강 같은 경우에는 0.2 알루미늄, 0.5 카파의 3개 보게 되면은 봤을 때 25망간은 이 스태킹 폴트 에너지 자체가 좀 제일 낮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낮으니까 상변태에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이 나머지 두 개는 트위닝만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극저온에서 이 상변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알파 프라임 마르텐사이트,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뭐 트위닝 이런 것들이 관찰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킹 폴트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합금 원소라던가 아니면 그레인 사이즈 템퍼러처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 수식이 굉장히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거는 학부 과정에서는 뭐 사실 크게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합금 원소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뭐 알루미늄 같은 거 집어넣고 그다음 망간 집어넣고 카파 집어넣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여기서 뭐 망간, 뭐 오스나이트 안정화 원소, 그 다음에 뭐 다 이 오스나이트 안정화 원소 두 개는 카본이랑 망간은,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뭐 재밌는 거죠. 스태킹 폴트 에너지를 크게 상승시키는 원소다.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이 트위닝에 의해서 왜 강도가 높아지느냐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다이나믹 홀 패치,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다이나믹 홀 패치. 그래서 이거는 이 트위닝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에서 하나의 어떤 트윈이 생긴 어떤 플레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 지금 상태가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로 일어나는 슬립은 크로스 슬립이 아니라 플라나 슬립이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플라나 슬립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 벽을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벽을 못 넘어가고 여기에서 걸리게 되는데, 벽이 생기고 나서 이 걸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걸리니까 여기서 이제 못 넘어가고 그냥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 변형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트윈의 양이 점점 많아지죠. 계속적으로 트윈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인 사이즈가 계속적으로 작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지면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홀 패치라고 하는데, 홀 패치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거를 다이나믹 홀 패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윈 생성이 전이동 맞는 배리어로 작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고, 이거는 플라나 슬립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되겠고, 그럼 결국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레인 리파인먼트 효과가 있는 거죠. 트윈이 계속 생기게 되면. 그래서 이제 스태킹 폴트 에너지 우리가 잘 조절을 하게 되면은 트윈의 양 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으니까,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만약에
너무 이렇게 높아가 40 이상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트윈이 잘 안 만들어지고 크로스 슬립으로 가게 되니까 강도가 오히려 낮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태킹 폴드 에너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에서 40 정도의 적당한 값이 되게 되면은 이제 플라나 글라이드로 가고, 그 다음에 크로스 슬립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나 글라이드로 가고, 그 다음에 크로스 슬립 가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잘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이제 구만강 강에는 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피로나 파괴 특성까지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